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경제 뉴스 픽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늘 이제 우리가 고정이죠. 네. 경제 뉴스. 윤은선 씨까지 와서 완전 꽉 찼어요, 오늘은. 네. 경제 뉴스 픽. 첫 번째 주제는 2019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통계청은 복지, 사회 참여, 노동, 보건, 안전 등 10개 사회 지표를 5개씩 나눠서 해를 걸러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최근 2019년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했다고 해서 최영석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통계청에서 하는 사회조사가요. 이게 네. 전국에 만 13세 이상 3,7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이제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네. 이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 사회 참여, 노동, 보건, 안전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네. 보건, 교육, 안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3,700명 대상으로 한 조사고 조사 시점은 올해 5월 15일 되게 큰 조사예요. 저도 이거 해가지고 저 도서상품권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오세요 조사원. 아 진짜요? 임의로 선택하고. 그래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저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또 이런 거 되게 면대면으로 조사 힘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되게 후회했어요. 문화 엄청 많아요. 오래 걸려요? 네. 그렇구나. 길어요. 네. 상품권 몇 장 주는데요? 그냥 한 장 줘요. 그러면 이번 조사 내용은 대충 그러면 문항은 다 보셨겠네요. 그래서 이 조사를 이제 어쨌든 이게 매년 어쨌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계열로 보면 어쨌든 사회의 흐름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조사인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 이런 응답이 48.6%인데 이걸로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같은 문항을 묻는 거니까 2년 전에는 어땠냐면 2017년 조사에서는 그게 한 41.1%였거든요. 조금 늘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7.5%포인트 높아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들이 2011년부터 이렇게 보면 30.9%, 2013년에 31%, 2015년에 38.8% 이렇게 상승 추세예요. 네. 시계열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어쨌든 뭐 생활 여건이 그래도 점점 그렇죠. 좋아지고 있다고 네.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만족도가 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60.8% 꽤 높게 나온 건데 이게 2년 전 조사에서는 45.9%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포인트 정도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으면 확 상승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2009년에는 30.2%, 그 다음 해에는 31.6%, 그 다음에 32.6% 대략 좀 비슷한 추이잖아요. 그러다가 2015년에 48.5%로 이렇게 점프해요. 크게 상승하는데 이때가 기초연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기초연금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이렇게 등장하면 훅 뛰는데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는 45.9%로 좀 감소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되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포용적 성장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미흡하다 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OECD 전체 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어쨌든 좀 약간 상승한 걸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60살 이상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63.7%로 네. 가장 많았고 19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청년층은 51.9%로 좀 약간 적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수혜자층들이 보면 대체로 연령, 그렇죠. 예,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수혜계층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나이에 따른 온도차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다른 결과는 또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생활 여건 자체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높아졌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많은 기사들이 이제 이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삼아서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보니까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 계층 이동에 대해서 약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본인이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예. 본인 4세대에서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거라고 본다. 이런 응답이 22.7%. 이게 그러니까 2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은 이게 2009년에는 37.6%였는데 여기서 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에서 좀 일종의 계층 이동이 좀 점점점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니까 별로 이제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그런 게 그러면 내 세대 말고 우리 자식 세대. 자식 세대에서는 정말 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28.9%. 그러니까 대충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그렇게 응답을 했고 10명 중에 7명 그렇지 않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니까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이 조사가 계속 이제 시계열로 과거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48.3%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충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우리 자식 세대에는 본인이 노력을 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봤는데 한 10년 사이에 한 20%포인트 정도가 이게 하락한 거니까 국민들의 시각이 좀 약간 안 좋아진 거죠. 부정적으로 보게 된 거니까. 네. 예.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그래요. 세대를 계층을 가르니까 그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진짜. 기사 보니까 요새는 무슨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금수저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티타늄 수저, 다이아 수저 막 이러면서 자산이 몇 억부터 몇 억까지는 티타늄이고 몇 억 뭐 이런 게 기사로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넘사벽이죠. 그거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보면 아까 이제 그 자식 세대 예를 들어서 아니 본인 세대에서 이런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렇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게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이렇게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누면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일수록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계층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관적인 견해가 더 강한 거죠. 그렇겠죠. 가령 이제 본인 계층을 상층이라고 응답자는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48.6%로 봤고 본인이 하층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그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21.5%로 본 거니까 한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런 응답이.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흑수저일수록 장래 전망이 좀 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사회 불평등이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렇게 굉장히 자리 잡게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셨으면은 이것도 미리 이 항목 들어가면 아시겠네요. 뭐야? 그 신설됐는데 신뢰도,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항목.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이렇게 신뢰하는지. 근데 이거는 거의 절반. 그러니까 한국 사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50.9%. 믿을 수 생각보다 없다가 높은데요? 49.1%. 그런 식으로. 되게 비관적이시네요.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50%나 한국 사회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20세에서 29세 이렇게 청년층이 좀 가장 신뢰도가 낮았고 45.1%, 30세에서 39세 이때가 48.5% 그 다음이니까 좀 약간 젊은 층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거 종합해보면 청년들이 뭐 복지건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지금까지 조사한 지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계층 간의 이동도 마찬가지고 뭐 신뢰도도 그렇고 참 불행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게 사회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니까. 안타깝네요. 이 밖에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그 통계청 가면
2019 사회조사 결과 자료가 네.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제가 좀 재밌게 본 거 그냥 설명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사회경제적 지위, 자기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 상, 중, 하 어디냐 이렇게 대답하면 네. 이종태 기자는 보통 어디다 대답하세요? 중도 하죠 그냥. 대체로 중이라고 대답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 나온 게 우리가 다 그런 그 좀 허위의식을 갖고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거예요. 대답하는 네. 분들이 58.5%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대체로 한 뭐 10명 중에 6명 정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자기가 하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39.1%. 그러니까 요즘은 하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뺀 상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100명 중에 한 2명, 2.5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건데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쨌든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냥 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식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그 자기를 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계층 상승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네. 이렇게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2.4% 중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높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하여간 이 사회통계가 전반적으로 뭐 복지나 또 이렇게 국가 발전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인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사회불평등. 네. 사회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저는 듭니다. 이제 인쇄매체에서 이제 시사인 같은 인쇄매체에서 일을 하니까 네. 이 신문 보는 인구, 독서 인구 이런 조사도 있더라. 이게 조사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9년도에는 그 종이신문을 보느냐,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독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기 구독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매와 상관없이 뭐 구독을 하든 뭐 직장이나 지하철에서 어쨌든 2주 동안에 신문을 1회 이상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물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넷 신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고, 근데 2009년만 해도 종이신문을 봤다는 응답이 74.3%예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을 봤다는 의견이 응답이 73.1%.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어쨌든 인터넷 신문이든 아니면 종이신문을 봤다. 네. 이건데 2019년 조사를 보면 인터넷 신문 봤다는 응답은 91.1%. 되게 높아졌네요. 높죠. 네. 근데 종이신문을 봤다는 응답은 이 정기 구독도 아닌데 26.5%예요. 진짜. 그럼요. 종이신문 정말 안 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활자매체 자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독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2009년도에는 1년 동안의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물었는데 그때는 62.1%가 봤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2019년 10년 지났는데 50.6% 한 11.5%포인트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자 매체나 인쇄 매체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책을 한 권이라도 독서 유무 한 권 안 봤다는 사람이? 봤다는 사람이 50%니까요. 네. 안 봤다는 사람도 50%인 거예요. 정말요? 네, 전국민의 반은 봤고 반은 안 봤다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책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요즘은 이것도 아마 이북 같은 것도 조사해보면 네, 거기도 포함돼요. 이북도요? 이북 포함했어? 전자 포함해서요. 와. 네, 전자책 포함해서요. 네. 좀 놀랍네. 1년에 한 권쯤은 볼만하지 않나요? 시사인이라도 구독하신다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요즘 진짜 전화기에 종이신문이 이렇게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본 적이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 신문지 구하기 어려워요. 아니 저는 집에서 종이신문을 구독을 하거든요. 구독하는데 종이신문 들고 출근하는데 저희 회사의 모 선배 기자가 저보고 본인도 기자면서 요즘 누가 종이신문 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 탈 때 재밌는 통계, 그 사회조사 통계로 2019년 대한민국 얼굴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 여러 가지가 한 10년 사이에 참 많은 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그렇죠. 하게 이런 되네요. 통계들을 보면 이렇게 네, 추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놀랍네. 아무튼. 네. 아까부터 계속 한숨만 쉬고 계세요.